유럽이라고 하면 우리는 곧장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유럽에도 아프리카나 아시아 일부 국가들보다 소득이 낮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유럽 전역에 걸쳐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에 시달리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15개 나라를 살펴보며 이 대륙의 그리 밝지 않은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8번, 리투아니아. 리투아니아는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 경제적, 사회적인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은 매우 큰 도전이었죠.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전까지 리투아니아는 철도, 도로, 에너지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 인프라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인프라 문제는 존재하며 국가의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 증가와 외국으로의 노동력 이주도 큰 문제입니다. 특히 고급 기술을 가진 인재들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간 것이 20년 넘게 리투아니아 경제가 심각하게 낙후된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최근 들어 경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 정책과 함께 유럽연합의 지원 정책 덕분에 리투아니아는 점차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14번, 그리스를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신화 이야기를 묻기보다는 지금 그들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활발한 관광 산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민들은 유럽에서 가장 심각한 빈곤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더해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채권국들이 요구한 긴축 정책은 많은 그리스인들을 극심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한때 부유했던 동네들조차 이제는 생필품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는 이제 식량 지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하나 없는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의요금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계속된 긴축 정책은 또 다른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그리스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빈곤은 경제 위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5년 전부터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구호단체와 지방, 정부마저 은행 폐쇄의 여파를 체감하고 있으며 그리스는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회복하고 수년간 지속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14번,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는 최근 몇 년간 경제 침체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특히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경기 침체와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은 경제의 큰 불안정성을 초래했고 성장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실업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이며 특히 농촌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주와 낮은 출산율로 인한 인구 감소도 경제와 사회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몇몇 부분에서는 개선이 있었지만 크로아티아의 인프라는 여전히 개발 중이며 경제적 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희망의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0년간의 준비 기간 끝에 주요 기준을 충족하고 2023년 1월 1일부로 유로존의 6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했습니다. 16번, 불가리아. 불가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는 아니지만 유럽연합 EU 내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경제정보기구 이코노믹 인텔리전스 오르가니제이션 때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불가리아는 EU 회원국 중 일자리 창출 면에서 가장 부진한 성과를 보인 국가입니다. 2008년 이후 약 43만 명의 불가리아 국민이 실직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빈곤 상태에 있습니다. 이전 경제 위기의 여파는 수년간 이어졌고 여기에 코비드-19 팬데믹이 더해져 불가리아는 더욱 깊은 절망 속으로 빠졌습니다. 불가리아는 토지와 농업과 같은 천연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기후와 환경 문제와 맞물리며 경제 경쟁력을 저하시킵니다. 현재 불가리아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가리아 정부는 민주주의 정부 수립과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려 노력해왔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경제적 불안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초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단기간 내에 눈에 띄는 개선을 기대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11번, 몬테네그로는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해체 이후 유엔의 금융 제재로 인해 산업이 급격히 쇠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몬테네그로의 경제는 이후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주로 관광 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수입과 고용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특정 산업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경제적 불안정성과 계절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는 시기에는 실업률이 높아지며 여가 시간이 많은 탓에 사회적 악습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간 몬테네그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철강 및 알루미늄 생산, 농산물 가공, 소비자의 생산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번 벨라루스 국토의 40% 이상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나라의 산업 및 제조 부문은 전체 경제의 약 25%를 차지하며 서비스업이 거의 70%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벨라루스는 한때 잘 발달된 경제를 가진 나라였으며 구소련 공화국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생활 수준을 자랑하던 곳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해체된 이후 벨라루스의 경제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국가가 경제 발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선을 둘러싼 시위와 논란으로 인해 벨라루스는 긴장되고 불안한 정치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벨라루스 정부는 시위를 탄압하며 대응했고 이는 사회적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강경한 정책과 집회 및 언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비즈니스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정치적 불안정과 정부의 강경 조치들이 벨라루스의 경제와 사회에 큰 어려움을 초래했고 여기에 코비드-19 팬데믹의 영향까지 더해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9번 포르투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고향인 포르투갈이 이 목록에 있다는 것이 의외일 수 있겠지만 축구와는 달리 포르투갈 경제는 결코 높이 평가된 적이 없습니다. 1인당 GDP 기준 통계에 따르면 포르투갈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며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주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월 1,000유로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최저임금은 월 769유로였습니다. 인기 관광지인 리스본에서의 월세는 2015년 이후 65%나 상승했고 같은 기간 주택 가격은 무려 137%나 올랐습니다. 부동산 데이터 업체 차사파리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만 렌트비는 37% 증가했으며 이는 바르셀로나나 파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젊은 층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주택 포털 이모비추얼의 자료에 따르면 리스본의 원룸 월세는 현재 1,350유로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작년 4월 1일에는 리스본을 비롯한 포르투갈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치솟는 주택 가격과 월세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기본적인 생계 유지조차 어려워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8번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북마케도니아는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나라로 1991년 구유고슬라비아로부터 독립한 후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독립 이후 북마케도니아는 강력한 경제 개혁을 추진해 왔고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마케도니아 공화국은 내부적인 정치 불안정, 특히 민족 간 갈등과 정치적 혼란을 겪어왔으며 이는 경제 발전 노력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경제는 석탄, 농업, 관광과 같은 자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존성은 가격 변동이나 국제 시장 상황에 따라 경제가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약성을 의미합니다. 마케도니아 정부는 개방적이고 탄탄한 경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과 독일 같은 부유한 유럽 국가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7번 알바니아 알바니아는 유럽 남동부의 발칸반도에 위치한 국가로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그리스, 몬테네그로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풍부한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바니아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알바니아는 1990년대에 폐쇄적인 공산주의 경제에서 개방된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은 생산 감소, 실업률 상승, 재정 부족과 같은 여러 도전 과제를 동반했습니다. 법적 불확실성, 불안정한 금융지표, 투자 유치 실패 등 불안정한 경제 정책들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 문제와 노동력 이탈 역시 알바니아가 직면한 주요 과제입니다. 노동력 감소는 경제를 약화시키고 공동체 내 빈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알바니아의 경제는 계속해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요 경제 활동은 농업이며 알바니아 정부는 국가의 주요 요구를 충족시키고 국내 경제 활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은행 등 여러 국제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요청해 왔습니다. 10번 코소보. 코소보 공화국은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 국가입니다. 코소보는 특히 1990년대 세르비아로부터 분리될 당시 갈등과 전쟁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이 전쟁은 인프라를 파괴하고 인적 자원을 상실하게 만들었으며 국가의 경제를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은 여전히 인프라 부족, 재산과 정신적 손실 등의 문제로 남아있어 경제 및 사회적 회복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코소보는 아직 정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있으며 이러한 불안정성은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변동 역시 코소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실업률 증가와 국민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코소보의 경제는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은행 시스템과 낮은 국가 부채는 코소보 경제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라는 유럽의 부유한 국가에서 일하는 부유한 자국민들의 송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5번 폴란드. 벨라루스의 빈곤을 떠나 그보다 더 가난한 이웃 국가인 폴란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빈곤 가구로 분류되는 이들은 1인당 월 소득이 약 6.14 주워티 유로화로 약 135유로, 2명의 성인과 2명의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은 월 1608 주워티 약 365유로에 불과합니다. 극빈층은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거나 장애를 가진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5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폴란드의 빈곤 인구는 3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은 단 한 번의 위기나 작은 사고만으로도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으며 최소한의 저축조차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수년간 저축해온 이들 중 절반만이 한 달 이상 무수입 상태로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의 4분의 1, 즉 700만 명 이상이 65세 이상으로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노인 3명 중 1명은 연금이 1800 주워티, 약 394유로 미만이며 80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은 독거 여성입니다. 인터넷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노인 중 약 7%는 전화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17%의 노인들은 전기, 수도, 식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30년 이내에 폴란드 인구의 40%가 6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며 현실적인 혜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폴란드의 시민이 되고 싶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4번 헝가리. 헝가리에 대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헝가리인의 3분의 2가 EU 기준으로는 빈곤층에 해당된다는 점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임금과 생활 수준 사이에 심각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지난 1년간 부동산, 연료, 식료품 등 국내 물가가 놀랄 만큼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발라톤 호수의 식당과 술집에서는 아드리아 해안보다도 비싼 식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과 최저임금은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합니다. 임금 측면에서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는 지난 15년간 EU 회원국 평균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바로 헝가리입니다. 헝가리 국민들의 경제 상황이 개선되긴 했지만 그 상승폭은 유럽 평균 이상으로 올라서지 못했습니다. 헝가리의 빈곤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기반 비영리 단체인 내셔널 데모크래틱 인스티튜트 의 2020년 8월 조사에 따르면 헝가리 내 로마인 가구의 41%만이 인터넷과 모바일 연결을 가지고 있으며 13%는 인터넷 연결이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헝가리 소수민족 담당 부옴부즈맨의 보고서에 따르면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디지털 교육으로의 전환이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이 지나간 지금도 빈곤은 여전히 이 나라에 남아있으며 실제로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비교해봐도 헝가리 아동들은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부족한 실정입니다. 3번 세르비아. 세르비아는 루마니아, 헝가리, 북마케도니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이 나라의 1인당 GDP는 5,000촌치 유보 6달러 수준입니다. 세르비아의 경제는 2008년 세계 경제 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전까지 8년간 강하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어오던 세르비아는
2009년에 침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세르비아 경제는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빈곤율을 낮추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빈곤 위험에 처한 인구 비율은 20%에 달했습니다. 빈곤은 여전히 일부 지역과 특정 인구층에서 존재하지만 세르비아는 천연 자원, 전략적인 지리적 위치, 인적 자원 등 여러 가지 잠재력을 지닌 나라입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경제학자, 국제사회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번, 우크라이나. 놀랍게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로 꼽힙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소련 시절에 두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계획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혼란을 겪으며 국가 전반이 빈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크라이나 경제는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인해 더욱 악화됐습니다. 자금, 인력, 장비 부족 속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 없이도 몇 달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계속 지연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전면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고 정부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위기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국가 공무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미 빈곤 상태에 있는 연금 수급자들은 물가 상승률에 맞춰 연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더욱 극심한 빈곤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박물관, 극장, 정부 연구소, 대학 등도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들에서는 아직도 식당, 식료품점, 다양한 상점들이 영업 중이지만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정부가 다양한 부문에 자금을 공급할 수 없게 되면서 전체 경제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의 군사 갈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또 다른 금융위기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적십자사가 2023년 1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의 42%가 식비와 주거비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계 유지에 필요한 수입조차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4년 국가 예산의 4분의 1호를 충당하기 위해 서방의 재정 지원이 절실하지만 이를 확보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6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인도주의 재정 지원 패키지를 의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이 지원 패키지를 받지 못한다면 경제적 안정은 무너질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1번, 몰도바. 이 목록의 가장 마지막이자 그 어떤 유럽 국가도 이름을 올리고 싶지 않은 자리에 있는 나라, 바로 몰도바입니다. 몰도바 국민이 수입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의 평균 소득과 비교했을 때 4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소련의 공화국이었던 몰도바는 현재 EU 가입 후보국이지만 소련 붕괴 이후 경제는 급격히 하락하여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몰도바의 GDP는 6.6달러로 세계 145위, 유럽에서는 43위에 해당합니다. 몰도바 경제는 에너지 부족과 무역 장벽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주요 산업은 농업입니다. 몰도바는 전반적으로 농업 중심의 국가이며 천혜의 자연 환경과 온화한 기후를 가진 것이 장점입니다. 비옥한 토양과 온대 대륙성 기후, 따뜻한 여름과 온화한 겨울 덕분에 고대부터 동남 유럽의 주요 농산물 공급지로 불릴 만큼 농업이 발달해 왔습니다. 오늘날 몰도바는 러시아의 경제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 유럽 쪽으로 향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맞선 서방의 전초기지로 거듭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15개국과 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도전 과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제 문제는 물론 교육, 보건 분야에 이르기까지 이들 국가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극복하는 일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각 국가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여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모든 나라가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력, 헌신, 그리고 현명한 리더십을 통해 우리는 이 가난한 세계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연대와 희망을 전해봅시다. 이번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